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소개하는 그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제 샘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이 수업을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뭐 나름대로 준비를 좀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께서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작업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넘게 이제 강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좀 도움을 좀 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였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공을 여러분들이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는 분들 통해서 찾기도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만드는 그 샘플들이 여러 개 좀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은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형태의 사진을 좀 그 정장을 입은 모습이라던가 이런 거를 약간 찍어서 이제 보내주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간단하게 뭐 학력,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 여러분들 이렇게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네, 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개인 블로그가 있으면은 참 좋아요. 이제 특히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대로 이렇게 분석 내용들 공유하거나 하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블로그 같은 것들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GitHub, 네, 그 GitHub 주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좀 잘 정리되어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이 GitHub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바로 화면이 넘어가면 자기 이제 포트폴리오가 바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형태대로 작성을 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여기 있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다듬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르게 이제 만드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일단 좀 이렇게 일단 준비를 좀 했고요. 이게 경력자형이 있고 신용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경력자형은 당연히 이 경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경력이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경력에서 어떤 일을 대략적으로 했는지 일종의 서머리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여기다가 좀 쓰고 좀 더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간단하게 네, 요약이죠, 요약. 그죠? 그래서 요약을 하는 형태로 뭐 자기소개 요약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래서 경력사항이랑 이제 멀티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뭐 멀티 캠퍼스 외에 다른 뭐 국비 교육 학원이라던가 부트캠프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인데, 여기다가 일반적으로 내가 무엇을 분석을 했다 이렇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는 것이 사실 좀 더 의미가 좀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물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어떤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 우리 현재 수준에서 프로젝트 상에서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약간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가정 하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니까 이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거 환경에서 문제를 확인했다. 네, 주거 환경 문제 해결했다. 아니면은 여기다가 뭐 마케팅 뭐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땡땡 땡땡 마케팅 제안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의미 있는 형태들 하면은 이제 면접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 흥미를 가지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케글 프로젝트, 특히 이제 제 수업에서는 이제 케글 경진대회 나가는 거를 좀 더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케글 대회 나갔으면은 거기 대회명이 있을 거예요. 그 대회명이 좀 너무 길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뭐 땡땡 무슨 대회라고 간략하게만 해주고, 여기에 뭐그 링크라던가 링크 네, 링크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뭐 바로 이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보통 이 쉬운 URL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너무 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네, 여기 보시면은 쉬운 URL 있거든요. 그래서 이 쉬운 URL을 클릭을 하시고, 내가 만약에 캐글에서 뭐 이런 대회를 나갔다고 치면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쏜 URL 하나 만드셔서 네, 여기다가 이렇게 좀 달아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링크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이제 갈 수 있게끔 여러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회를 나가면은 이제 프라이빗 스코어가 있고 랭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대회를 나가면은 그 대회를 나가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회를 나가면 이제 프라이빗 스코어랑 랭크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탄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겠죠. 만약에 이 대회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대회 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나중에 여기 포트폴리오에다가 뭐 대략적으로 그 소개하는 작업으로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력 중요하니까 그 해당되는 학력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뭐 땡땡 논문을 썼는지,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난 비전공자다. 그러면 비전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신입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가 이제 없냐면은 경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력 대신에 이제 프로젝트 내용으로 좀 서술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여기 추가하는 거는 이제 교육과정 수료를 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당연히 신입인데 뭐 경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무엇을 이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그러면은 뭔가 이쪽 분야로 오기 위해서 뭔가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네, 정도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입용이 있고 이제 그 경력자용이 있는데 일단 신입용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과거에 내가 알바를 했다. 근데 알바 같은 경우에도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냥 뭐 아무 활동이라도 한 게 있으면 그걸 넣으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 군대에서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를 다녀오니까 군대에서 했던 일, 뭐 사회생활을 아예 안 해보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는 진짜 순수하게 게임만 하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그것도 쓰라고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솔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슨 게임을 했는데 뭐 게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게임에 뭐 랭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게임에 대한 랭킹을 좀 인정한다던가 해서 어쨌든 있는 빈 공간을 과거에 내가 무슨 활동을 했는지 대략적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저 같은 케이스는 예전에 뭐 NG에서 일을 했었다. 안경점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내가는 블로그 마케팅을 했었다. 그리고 무슨 지표를 산출했고, 그러니까 알바이지만 뭔가 분석과 관련된 일을 했으면은 그런 분석이랑 어떤 거 최대한 엮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연히 지금 현재는 내가 멀티캠퍼스 교육을 수강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어디 국비 교육을 수강을 하고 있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땡땡 국비 교육 수강을 했다, 그냥 써주시면 되고 그냥 스터디를 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캠프는 이제 회사예요, 회사. 분석 회사입니다. 아니 분석 회사 아니고 그 교육 회사.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 이런 이제 사이트에서 내가 이런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했다라는 그 수료증이 있어요. 그 수료증 같은 것들을 좀 기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또 딥러닝 뭐 AI 같은 이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수강하고 실제로 내가 수료증을 받았으면은 이런 회사 이름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제 데이터 분석 관련해가지고 30개의 강의를 수료를 완료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활동이에요, 활동. 그래서 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네, 여기 여러 가지 글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글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 대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대표, 아니면 내가 좀 신중하게 좀 잘 정리돼가지고 잘 쓴 글들이 있으면은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블로그 서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자 취업, 자 준비생을 위한 GitHub 포트폴리오 정리 이런 식으로 근데 간단하게 이제 몇 년 뒤에 썼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리고 만약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쏜 URL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쏜 URL 써가지고 좀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쏜 URL을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는 그냥 가져올게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네, 그러면은 이제 관심이 만약에 이제 글이 좀 흥미가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가서 보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구나. 그래서 평소에 했던 내용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그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는 저는 여기다가 나는 이제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데이터 분석가인데 자 평균이 전부 다 나는 그러니까 분석에 대한 내가 모토인 거죠. 나는 평균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땡땡 회사 이렇게 써주시고 데이터 분석가 몇 년 일했고 주요 업무는 이제 여러분들이 했던 업무 그리고 과정 또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결과겠죠. 결과 과정이라기보다는 자 결과 그래서 땡땡 시안을 했고 계약 완료했다. 계약 완료한 것도 수치로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예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그 계약 금액 있죠. 계약 금액 계약 금액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계약 완료 한 다음에 그 뭐냐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1억 원 이제 광고 마케팅 계약을 한 적이 있거든요. 광고 마케팅 계약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시면 돼요. 몇억 원짜리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죠. 그냥 우리 다 있지만 뭐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거기에 컨트리뷰션을 한 거잖아요. 뭔가 제안서를 만들고 뭐 하였던 내용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땡땡 회사, 예를 들어 땡땡 회사 무슨 뭐 1억 원 광고 마케팅 계약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은 결과가 되게 딱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로그 분석을 한다거나 뭐 다른 분석을 한거나 한 거는 한글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났는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 주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블로그 분석에 관한 이제 그 블로그 작성.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누적 글이 몇 개 두고 그것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이제 집계를 해낼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놨어요. 제 이력서 맨 하단에 가시면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저게 지금 현재 토탈 510개의 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자동으로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네, 이거를 보고 이제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자 수. 그 다음에 이 구글 애널리티스에 가면 구글 애널리티스를 혹시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번 소개할 일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 애널리티스나 이제 구글 애드센스에 가면 이 세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제 광고 그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최종 지급은 이렇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총 이제 얼마를 벌었는지 네,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애드센스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이렇게 조금 그 돈을 받았어요. 네, 받아가지고 보면은 뭐 예전에 한번 뭐 58달러 정도 받은 적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체 이제 기간을 확인 한번 해보면 그러면은 자 1월 달에 얼마 받았고 이렇게 누적이 돼요. 이렇게 네, 그죠? 이거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좀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누군가가 내 글을 읽고 와서 네, 그죠? 내 글을 읽고 와서 뭔가 도움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기재를 해주시면은 그 블로그에 관련된 걸로 광고 수익 얼마 벌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뭐든지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주요 글 목록 총 조회수가 몇 명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이 전체 총 누적 개수가 나와요. 예, 총 누적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창출 기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인기 있는 이제 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크롬 드라이버가 지금
있고 뭐 600 얼마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 전체 기간으로 만약에 이제 올해나 뭐 아니면은 뭐, 어, 뭐 올해 전체 그 다음에 뭐 지난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은 총 한 5만 3천 명 정도가 제 블로그를 방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은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또 주요 글 목록 이렇게 수치로 환산해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이제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세미나를 했다 그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세요. 기록을 다 해두시고 네, 그 다음에 네,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어디 회사에서 강의를 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는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경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공신력이 있는 아니 내가 실제로 대회에 나가서 누군가가 이제 제3자가 보증할 수 있는 것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뭐 짜잘한 거지만 이거 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 블로그 같은 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강의를 한 거나 어디서 이제 교육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강의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어딘가에다가 제시를 할 때, 네, 저는 그냥 이 페이지를 먼저 건네주고 보통 이제 일을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여기다가 일일이 하나씩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세미나나 강의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주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미 프로젝트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 들어가지고 이 세미 프로젝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땡땡 무슨 교육 과정에서 내가 진행을 한 거다. 그래서 교육 과정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넣으시면 되고 링크를 이제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인원이 아니죠. 이게 인원이 이제 6개월이 아니죠. 인원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고, 네, 인원은 이제 총 이제 같이 들었던 수강생 인원은 뭐 25명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인원이 그거죠. 팀 프로젝트 인원이죠. 프로젝트 교육 기간 인원이 아니라 6명. 그 다음에 내 역할은 데이터 분석을 했다. 아니면은 이제 프로젝트 이제 리더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F는 이제 프론트엔드, B는 백엔드. 약자, 그 다음에 데브옵스, 뭐 클라우드. 이거는 여러분들 실제로 프로젝트 때 사용했던 그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했을 때 그 데이터 아날리시스 아키텍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워크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잠깐 제가 다른 우리 이제 공저자, 네, 그 공저자랑 같이 했던 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에 그 프로젝트 했을 때 그 워크플로우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트 같은 것들을 한 장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캡처해서 여러분들이 네,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수행했을 때 어떤 분석상 고려사항이 있었는지 그래서 뭐 아니면은 프로젝트 뭐 분석이라고 하는 말이 좀 뭐하면은 이제 프로젝트 뭐 주요 고려사항 네,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서 이제 고려사항은 뭐그 배치를 이제 매일 10시에 이제 로컬에서 했다 수행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파트 가격 예측을 예측 시 이제 뭐 땡땡 모델만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에요.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아키텍처 같은 것도 이런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보통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항상 한 큐에 이렇게 해결이 되지는 않아요 뭐든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작업들을 하게 되면 네, 이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두면 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도움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을 결과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력값에 따른
긴 로딩 시간 발생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했냐? 그 스트림릿의 세션 스테이트로 이제 해결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네, 그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중간 중간에 발생을 해요. 이런 문장들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거든요. 문제들이.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많이 또 배우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널 프로젝트는 뭐 똑같아요. 앞에 세미 프로젝트 했던 내용은 큰 차이는 없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쉽게 말하면 프로젝트 문서가 잘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 문서를 잘 만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밑바탕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프로젝트가 이런 시나리오 자체들이 잘 안 나오면 당연히 여기 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 진행을 할 때 이러한 이제 포트폴리오는 사실 일종의 요약이에요, 요약. 전체 내가 했던 모든 프로젝트 요약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어떤 그 형태대로 매칭이 좀 돼야 되고요. 네, 자 그리고 이 이제 파이널 프로젝트는 아까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이미지 이거는 만약에 이제 차이점은 그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한 문제, 화면단의 문제라던가 이런 게 생겼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이미지를 첨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그 아니면은 제한사항이라던가 그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같은 것들을 대신 들 수가 있어요. 그 향후 계획, 뭐 프로그램 설빙 대신에 향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플레인이라던가 이런 것도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린리에서 개발했지만 향후에는 장고나 또는 플래스크로 확장해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여기 각각 항상 여러분들 그 호기심이 이게 실제로 실무진들은 소스 코드를 어떻게 찾는지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GitHub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이제 폴더 네, 거기랑 연동을 지어서 GitHub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랑 바로 연결을 시켜서 이제 보게 되면 그러면은 실무진들은 실제로 다 들어가서 봐요. 코드라던가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셔서 작성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해당 학과, 제 전공이 이제 국제개발협력학과여서 그때 당시 제가 했던 물론 이제 그 연도는 달라요. 연도는 다르는데 이제 어쨌든 그 내용으로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만약에 대상을 했으면 대상받은 사진이 있겠죠. 네,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했을 때 그 사진 같은 것들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분석 방법은 내가 뭘 했는지, 또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접근했는지, 네, 그 기재를 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실제 연구 아키텍처 같은 거, 연구 아키텍처는 이제 보통 가사 검정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가사 검정 같은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이것도 이제 일종의 그 연구 아키텍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했던 거를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좀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연구 모형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 모형 보면은 좀 확대해서 좀 볼게요. 네,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한 구조 방정식으로 제가 논문을 예전에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학교 생활 중에서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것들을 좀 기재를 해주는 게 좋겠죠. 뭐 학회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만약에 난 그게 없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뭐 교환학생을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거는 안에 있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예시예요. 제가 이제 분석이랑 관련된 예시들을 작성하는 건데 그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는 이런 게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러면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과거에 활동한 것 중에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좀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분석이랑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특히 신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냥 문과생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 심지어는
부사관 출신도 있었고 고졸도 있었어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없는 것 중에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을 좀 기재를 해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분석이랑 관련된 게 있으면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 그거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학회 저널 진행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재를 또 하시면 되고, 그거는 학회에 만약 등록했으면은 뭐 표지라던가 사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은 거 하고 링크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멀티 캠퍼스에서 또는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수강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라고 하면 네, 그럼 간략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예, 적어주실 때 뭐 디테일하게 여기다가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거는 내가 이거를 이제 들었다는 것을 이제 일종의 하는 것이고, 이제 뭐 그 나는 뭐 굳이 넣기시타 하면은 뭐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신입분들 같은 경우에는 넣는 게 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교육과정 이미지 좀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커리큘럼이나 아니면 사이트라던가 그런 과정이라던가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 보유 스킬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드 스킬, 소프트 스킬이 있는데, 소프트 스킬은 이제 내가 어떤 분석이 좀 특화가 돼 있는지, 뭐 프로덕션을 했는지, 아니 마케팅과 관련된 게 관심이 많은 건지,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고, 하드 스킬은 말 그대로 그냥 내가 이제 물론 통칭해서 다 소프트 스킬이긴 하죠. 근데 그러나 저는 그냥 하드 스킬로 좀 한 이유가 일종의 도구라서 하드 스킬로 한 거예요. 그래서 SQL을 내가 쓰는데, 그 단순하게 내가 SQL 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걸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약간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낫겠죠. 파이썬을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대시보드를 개발할 수 있다. 그죠? 클라우드를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중에서 클라우드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제품을 사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봤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같이 해주면은 훨씬 더 파이썬 하는 걸 원해가지고 이런 걸 한다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파이썬 별 몇 개 이렇게 찍는 것보다 이 언어를 가지고 내가 특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다큐멘테이션은 그냥 엔드 오브 다큐멘트는 이거는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노션 이제 포트폴리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사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만 검색을 하면 노션 뭐 데이터 분석, 네, 포트폴리오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뭐 샘플 같은 거 하나 좀 보시고 참조를 하면 좋은데, 일단은 이제 그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노션도 되게 좋아요. 노션 좋은데 이제 저거는 이제 PPT로 이것을 강의하는 이제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이게 PDF로 변환을 했을 때 그 PDF의 원형을 그대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녹화형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 파워포인트 자체를 녹화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소개하는 거죠, 말로 녹화해가지고. 네, 그렇게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노션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는 분들 많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PPT가 일단은 근간이 돼서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확장하는 형태로 노션을 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제 이제 주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생각이니까 참고만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그냥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짧은 한 30분 정도 내외 시간에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기를 좀 바라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포트폴리오 그 샘플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방금 전에 이제 보내드렸던 우리 공저자랑 이제 같이 작업했던 이제 그 프로젝트 이제 그 포트폴리오 샘플은 제가 이제 첨부 파일로 이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잘 하셔서 취업하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강의 들어서 감사합니다.